불편한 편의점 극갈래 시작할게요. 자, 제재 소개. 희곡. 희곡은 뭐의 대본? 연극의 대본인 극갈래입니다. 연극의 대본이고요. 연극의 대본이다 보니까 장수라든지 인원수의 사람, 등장한 인물, 인원수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고, 불편한 편의점은 작가 김호연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을 연출가 홍현우가 각색한 작품이야.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청파동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인공 누구 독고를 중심으로 진상 손님 응대, 이 사람은 진상 손님 응대도 잘하고요. 매일 퇴근 후 술을 사러 오는 쌍둥이 아빠에게 술을 끊으라는 권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근처에 사는 단골 손님의 도시락을 미리 챙겨놓기도 하고요. 주변에 유명 브랜드 편의점이 하나 둘 생기며 경쟁에서 밀려난 편의점이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함께 성장합니다. 제목에서 딱 봐봐. 불편한 편의점. 제목에서 벌써 역설법이 딱 사용되었네, 그지? 자, 김호연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고, 홍현우는 욕을 각색한 사람이야. 핵심 정리하고는 다 하고 볼게요. 불편한 편의점 해가지고 우리 이 제목 자체가 뭐야? 편의점이라는 게 편한 게 편의점인데 불편하다 있잖아, 그지? 제목 자체가 역설법이고요. 자, 희곡이라 했잖아, 그지? 주요 등장인물 보자. 독고, 얘가 노숙자였어. always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야. 경마는 쌍둥이 아빠. 매일 밤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회사원이야. 선숙은요, 독고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아들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지. 임경은 편의점에 있는 청파동에 글을 쓰러 온 극작가야. 중요 인물들이 나오고요. 앞부분 줄거리 보면요, 서울역에서 노숙 중인 독고는 이 영숙이요, 편의점 주인이야. 지갑을 찾아준 인연으로 영숙이 운영하는 always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독고는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잘 몰라요. 가글을 기억 못해요. 알코올성 치매로 가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어눌해요. 근데 의외로 일을 잘 해내며 손님과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는 묘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독고는 어떤 인물인지 몰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희곡이야, 희곡. 근데 이거 신넘버5 이렇게, 이거는 뭐야? 시나리오의 대본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처럼 장면 번호로 표기한 거야. 표기하고, 그러면 전통 희곡은 뭘로 표기하는데? 장과 막으로 표기하잖아, 그치? 장과 막으로 표기하는데 여기는 시나리오처럼 장면 번호가 나오네. 시나리오가 아니고 희곡이야. 선숙의 집하고 always 편의점이 나와요. 자, 암전 중에 게임 소음이 흐른다. 요거 뭐니? 게임 소음이 흐르고 선숙의 목소리. 아들 나와봐. 문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해. 근데 조명 커진다. 선숙의 아들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 나온다. 요런 거 있잖아. 암전 중에 게임 소음 들리고 조명 켜지고 이런 건 무슨 지시문? 무대 지시문. 무대를 이렇게 꾸며주세요. 무대 지시문이고, 뭐 방에서 나온다 이런 건 뭐야? 이런 거 목소리 나오고 이런 건 동작, 이런 동작을 해주세요. 동작 지시문에 해당되지. 선숙 아들.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마.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어딜 가? 말 끝내고 가. 붙들고 이거 동작 지시문이지. 나요, 나. 공부해야 돼요. 이거 다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거짓말,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어? 자,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추궁하는 거야. 엄마가 외무고시 보라며. 아들은 사실 영화 같은 건 안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외무고시 이제 없어졌다는데 의심의 이유지.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야. 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당황하지만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다고 내 공부 머리 못 믿어?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지금 대화를 계속 아들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 방에 처박혀 허구한 날 게임만 할 거야? 멀쩡한 회사 때려치우고는 주식으로 퇴직금 다 날리고 영한지 뭔지 만드네 마네. 그것도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뭐야? 집에 처박혀 그놈의 게임만 하다 죽을 거야? 요 모습들이 요게 있잖아. 순숙이 본 아들의 한심한 모습이야. 순숙이 바라본 아들의 한심한 모습. 내 애비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나 봐. 그렇게 내 멋대로 살 거냐고 아버지가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았나 봐. 아버지가 집을 왜 나갔는데 엄마가 얼마나 피를 말렸으면 집을 나갔겠냐고. 뭐 피를 말려? 내가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섭섭함이 극에 달했다. 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상처받은 거야. 아들이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나갔다고. 좀 그러니까 그만 잔소리하라고 이러니까 상처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가만히 놔두라고요. 아들도 열받았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아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선숙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신발을 신는다. 공간은 편의점 앞으로 바뀌고 장면이 지난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한 공간에 무대를 갖다가 무대를 반 나눈 거야. 무대를 선숙의 집과 무대를 선숙의 집과 편의점 공간으로 구분해 둔 거야. 두 개, 무대를 두 개로 구분해 두는 거야. 선숙이 한숨을 푹 쉬며 편의점을 들어서는데 바지런히 일하고 있는 독고의 모습. 독고는요,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한 모습이고. 자, 독고 오셨어요. 선숙 창고에 들어가 편의점 조끼를 갈아입고 나온다. 그러고는 계산대로 간다. 인수인계 특이 상황은요, 이제 선숙하고 지금 독고가 일하고 이제 선숙이 그 다음 이제 타임으로 일할 타임인가 봐. 없어요. 확실하죠? 극적이면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요. 소리를 지르며 지금 아들 때문에 열받고 왔는데 얘가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 이렇게 말꼬리 잡듯이 하니까 독효씨 지금 나랑 세상 이치 따지자는 거예요? 하면서 화풀이 하는 거지. 아들처럼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생각해서 화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제 생각을 죄송합니다. 어떤 모습이야? 독고 어떤 모습이야? 굉장히 어리숙하고 어눌한 모습이지. 어리숙하고 어눌한 모습이야. 어눌한 모습. 독고 퇴근하기 위해 창고로 가고 선숙 참았던 울음이 왈칵 쏟아진다. 서둘러
나온 독고가 주머니에서 휴지 뭉치를 꺼내 선숙에게 준다. 그리고 옥수수차를 꺼내 컵에 따라 내민다. 자, 독고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다, 그지? 속상할 땐 옥수수차 좋아요. 선숙, 의아함을 느끼지만 옥수수차를 받아 벌컥 들이킨다. 잠시 후.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체 왜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우고 주식이니 영화 제작이니. 자, 이게 선숙이 아들이 몇 년 동안 했던 거야. 대기업 때려치우고 퇴직금 갖고 주식하고요. 또 영화 한다고 다니고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예? 아들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직 젊잖아요. 서른이라고요. 서른. 인간 구실 못하는 30살 백수. 이게 선숙이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이야. 백수나 다름없다고요. 그런데 아들이랑 이야기는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호작용 대화야. 상호작용 대화를 해봤냐고. 선숙이 내 말 따위 듣지도 않아요. 수없이 붙잡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야? 대화가 아니지, 그지? 선숙이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강요하는 일방적 말하기지, 그지? 일방적 말하기. 그런데 아들은 날 무시하고 진절머리 내고 피하죠. 자, 진절머리 내고 피한다고. 이게 선숙이 보는 아들의 모습이지. 선숙이 보는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먼저 들어보세요. 이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야. 지금 보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만 하는데 성주 씨도 아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선숙 씨도 말을 안 듣고 아들도 말을 안 듣고 둘 다 안 듣기 때문에 그게 갈등의 원인인 거야. 뭐라고요? 지금 내 말은 잘 들으시는데 아들 말도 들어봐요.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 주식을 했는지, 왜 영화를 했는지. 그래야지, 자,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선숙의 고민은 뭐라고요? 아들 말 들어주면 해결된다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독고의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이야. 들으면 뭐예요? 다 지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망한 건데 이게 또 뭐야? 선숙이 바라본 아들이지. 선숙이 바라본 아들 모습이고 이제 나한테 말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말을 한 적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써 3년 전이네요. 그 좋은 회사 그만둔다고 하기에 노발대발했죠. 그러면 3년 전은 말을 잘 들었어, 안 들었어? 3년 전에도 선숙은 역시 아들 말 안 들었네. 당시에도요. 제대로 듣지 않은 거야.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왜 그만둔 건지 그래서 알아요? 모른다니까. 자, 모른다는 걸 보니까 제대로 대화했다 안 했다.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네. 다시 물어봐요. 왜 그만둔 건지 뭐 힘들었는지. 선숙 씨 아들 많이 알잖아요. 선숙 씨 아들 일이니까 알아야 하고요. 들어줬다가는 진짜 그만둘까봐 윽박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질러버리더라고요. 지 아빠가
갑자기 가출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겁나셨구나. 아들이 아버지처럼 될까봐. 선숙의 속마음을 추측하는 거야. 괜히 들어줬다가 잘못될까봐. 선숙의 속마음을 추측해가지고 이해해주는 거야. 이해해줌. 내 말이 그거예요. 아들만큼은 다르게 큰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주고 맨날 방에서 게임만 하고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하면서 아들이 잘못 큰 게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거지.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가치관이 다른 거지. 아들하고 엄마하고 지금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너무 많았죠. 너무 힘들었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독고씨가 들어줘서 좀 풀린 것 같아요. 마음을 틀어놓자. 기분이 풀린 거야. 기분이 풀리면서 조금 덜 속상해졌겠지. 그거예요. 뭐가요? 들어주면 풀려요. 들어주면 풀려요. 이게 대화의 효과지. 대화의 효과. 들어주라는 거. 효과. 선숙과 아들의 갈등 해결 가능성 제시하는 거야. 갈등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들 말을 들어줘요. 그러면 풀릴 거예요. 조금이라도. 삼각김밥 2+1 세트를 주면 아들 갖다 줘요. 아들한테요. 왜? 아들 게임할 때 줘요. 편지 같이 줘요. 3,000원을 꺼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어서 찍어요. 계산을 마치자 독고는 씩 웃으며 편의점을 나가고 선숙 결심한 듯이 종이와 펜을 꺼내 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간다. 대화하기로 마음 먹은 거야. 대화하기로 마음을 먹음. 그 다음에 경만이 이 경만 누구야? 앞에 보면 혼자 술 마시는 회사원이지, 그지?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야외 탁자에 옥수수차가 놓여 있다. 경만 그 옥수수차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선다. 이게 보니까 옥수수차를 들고 편의점 들어서는 거 보니까 옥수수차가 밖에 놓여 있는 것에 익숙하게 여기는 것 같아. 딸랑 이거 편의점 들어가면 딸랑 소리 나지. 그런데 아무도 없다. 경만 안절부정 당장 마시고 싶은데 창구에서 독고 나오며 경만을 보고 싱긋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죠? 자, 이게 중간에 어리숙한 모습, 말도 더듬고 어리숙한 모습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네, 덕분에 얼마죠? 공짜입니다. 정말 왜요? 댁 드리려고 놔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요? 옥수수차 이거 술만큼 중독성이 있어. 자, 이거 옥수수차를 주는 거는요. 매일 술만 마시던 경만을 술을 끊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는 거야. 매일 매일 2개, 3개 드시면 우리 가게 매출 좋잖아요. 미끼 상품이죠. 자, 경만을 부담스럽지 않게 핑계를 대는 거야. 경만이 부담스럽지 않게 핑계를 대는 거고요. 핑계를 댐. 경만 고맙습니다. 대신 이것 좀 사가지고 4가지 그릇에 이거는 초콜릿 사가라는 거야. 초콜릿 이 경만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야. 왜요? 경만 앞에 초콜릿을 내민다. 청파동에서 아주 똑같이 고운 아이들 둘이 경만의 딸들이야. 경만 초콜릿 2개를 집어 계산대에 올리고는 카드를 내민다. 계산하며 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안 사고 초코 우유 1+1만 사더라고요. 얘가 이제 초코 우유 1+1은요. 얘네들은요. 초콜릿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비싸거든. 얘가 초코우유 1+1은 초콜릿보다 싼 거야. 이 딸들이요, 쌍둥이 딸들이요, 아빠 경제적 사정을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싼 거 먹는 거야. 경만 그랬어요. 얘들아, 이거 얼마 한다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아빠 힘들게 돈 버니까 돈 아껴 써야 한다고 편의점에 가면 1+1만 사다고. 그 참 아이들 참 잘 컸다 싶었죠. 그래서 봐봐, 경만에 대한 딸들의 사랑을 알려주는, 딸들이 얼마나 경만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 세심하고 다정하지, 그지? 경만 띠리. 딸들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띠리리 한 거야. 어제부로 이 상품 뭐 초콜릿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 초콜릿이 1+1이 됐으니까 오늘은 아버지가 사가시면 되고, 아버지가 사가서 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라고. 내일부터 딸들 보고 사러 오라고 하세요. 저 술 끊었어. 이놈 덕분에. 이놈이 뭐야? 옥수수차. 감사합니다. 초콜릿을 들며 좋아하겠네요. 경만 차마 독고를 쳐다보지 못하고 딸들 생각해가지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야. 눈물 짓는다. 이때 딸랑 인경이 들어온다. 인경 2사람을 오묘하게 쳐다보는데 민망해진 경만이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꾸벅 인사하고 서둘러 나간다. 인경, 저분 아세요? 자, 얘가 왜 눈물을 짓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단골이네요.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니네들 참들은 뭐니? 뭐 생각나니? 이렇게 참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있잖아. 그 손가락 가리치는 방향으로 같이 갔는지 아닌지 그거 하는 게임 알지? 그죠? 참죠. 놀라며 자, 참을 외치며 상대방 얼굴을 어느 방향으로 돌릴지 손으로 예측하는 놀이. 요걸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 다 이걸 생각할 거야. 근데 독고는 참깨라면, 컵라면이랑 참치 김밥이랑 참이슬이겠지, 소주. 그래서 참. 그것만 드세요. 참전자의 진짜 의미는 독고가 경만이 좋아하는 거, 독고가 재치있게 표현하는 모습이지. 그래서 참. 그렇죠? 참. 근데 좀 전에 그분 우시는 것 같던데, 자, 아직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지. 제가 술 그만 드시고 이거 옥수수차 드시라 했거든요. 옥수수차요? 왜요? 술 대신 먹기 좋아요. 아니, 그렇다고 오신다고요? 혹시 강매하신 거 아니에요? 자, 아직도 의심이 이상하지, 그지? 자, 둘 사이 이런 비밀을 한 거야. 돕고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인 거야. 아저씨 원래 뭐 하던 분이세요? 독고 가구가 되게 궁금해요. 그거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아, 물건 살게요. 산다고요. 인경 참 세트와 옥수수차. 금방 독고가 얘기했던 걸 사지, 그지? 계산위에 내려놓는다. 인경차, 저도 참. 아저씨, 그러면서 굉장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인경은 부침성 있는 사람이네. 오른팔에 힘을 잔뜩 주며 장난치는 거지. 장난치면서 가볍게 원래 힘께나 쓰던 사람이었어요. 하면서 장난치면서 가볍게 부침성 있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오른팔 힘을 탁 주면서 원래 아저씨 힘께나 쓰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럼 교도소 같은 데서 단용 갱생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엄한 억측을 다 하는 거야. 봉투 드려요? 네, 아니면 기러기 아빠? 그것도 아닌데요. 아, 명태. 요새 희망퇴직이니 해서 이런 명태가 많다더니, 맞죠? 5,050원이에요. 뭐 하는 거니? 인경이 어떤 추측을 하든 어쨌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돕고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내민다. 인경 받지 않는다. 왜 받지 않아? 지금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 거야. 그럼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예? 노숙자였어요. 예? 서울역 노숙자요? 예상치 못한 답변인 거야. 예상치 못한 답변에 놀란 거야. 놀람. 예? 그 전에 몰라요. 술 너무 마셔 치매 왔어요. 진짜 기억 못해요. 그러면서 다 뭐 했는지 궁금하지, 그지? 책을 찾아봅시다, 우리. 궁금하면. 알코올성 치매라. 그럼 노숙을 몇 년 한 거예요? 그것도 잘 몰라요. 아니, 그럼 여긴 어떻게 취직한 건데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신 거냐고요? 그게 사장님이 영숙이야. 사장님이 날 추운데 서울역에 있지 말고 여기서 겨울 나라고 해주셨어. 영숙의 지갑을 찾아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영숙의 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된 거야. 하게 됐어요. 우와. 아직 진짜 기억이 없다 이거죠. 와, 이걸 미담이라고 해야 하나? 예? 아저씨, 알코올성 치매는 대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독고와 대화하려는 모습이야. 대화하려는 모습이고요. 독고, 뚱한 거. 독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적 반응. 아니, 대화를 많이 해야 기억이 활성화된다고요. 자, 여기는 진짜 독고를 걱정해서 그럴까? 이 인경은 작가야. 그래서 글의 소재를 얻고 싶은 거야. 재밌잖아. 이 사람 알코올성 치매였고요. 뒤에 뭔지도 모르 더 많은 얘기가 있잖아. 그치? 금방 또 손님 놀고 갔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글의 소재지, 그치? 자, 5,050원이요. 인경 내보내고자 이렇게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새벽마다 수다 좀 떨어요. 저랑. 인경이 아이스크림을 가져온다. 자, 수다 뜨는 대가로요.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갖고 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저씨 저 갈게요. 참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독고. 오, 느낌 있어. 내일 봬요. 자, 짧은 암정 그리고 음악이 흘러요. 암전은요 캄캄하게 하는 거지, 그지? 자, 짧은 암정 시간이 흐르고요. 시간의 흐름과 장면 전환을 나타내 주는 거야. 장면 전환을 나타내 주는 거고, 계산대 의자를 뺏어 앉는다.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 질문. 인경과 독고가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어. 오늘은 마지막 질문 이러는 거 보니까 아저씨는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이런 따뜻한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뭔지 몰라도 기억은 못하지만 과거에 힘든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서 우리 이런 거 궁금증을 유발하지. 그치?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따뜻한 기억이라면 뭘 말하는 거죠? 지금처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하는 거요. 자, 그러면 인경에서 대화를 하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나 봐. 그리고 요거는 대화에 대한 독고의 생각이지. 독고가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거야. 참참참 드시는 분 경만이지. 하고도 친하신 거죠. 편의점에서 일하며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같아요. 영숙 주인이라든지 선숙 앞에 뒷타임에 자, 알바생, 경만, 단골, 쌍둥이 아빠, 인경, 이 작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친해지는 것 같다고. 진심 없이 그냥 친절한 척만 해도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직업으로 찾아오는 손님이니까 처음에는 직업이므로 친절하게 대했지만 결국 진심으로 사람을 잘 대하게 되었다는 거야. 대하게 됨. 그 얘기 좋은데요. 내가 좀 써도 될까요? 이미 쓰고 있잖아요. 거기 수첩에. 아니, 내 작품에 쓴다고요. 이게 독고와의 대화 목적이야. 난 극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경, 계산대, 의자 정리한다. 내 편의점을 떠날 준비하는 거야. 맞다. 연극 대본 쓴다고 했죠. 그럼 나도 나오는 건가요? 그냥 뭐 스케치 같은 거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아저씨가 저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큰 도움 어떤 거? 작품, 소재를 제공해 준다는 거. 글쓰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힘이 났거든요. 도움이라니 좋네요. 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진심으로 기뻐함. 아저씨,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시 올게요. 딸랑 인경 편의점 야외 탁자로 나간다. 전화 중 실은 작가 생활을 끝내려고 토지문학관에 갔던 건데 거기서 교수님을 만나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갖게 됐고 덕분에 마지막으로 희곡 한 번 더 써보고 싶어졌어요. 빌려주신 이 지피실도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희수쌤 문학관에서 산책하며 해주셨던 말 기억하세요? 밥 딜런의 외할머니 이야기. 밥 딜런은요 미국 가수고요 작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합니다. 자, 신넘버 6 Always 편의점 앞그리엄 노래 밥 딜런의 외할머니 이야기 인경 해가지고 이 밥 딜런의 외할머니 이야기 인경 이 관객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관객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작품 주제의식을 전달해줘요. 작품 주제의식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인경이 노래 불러요. 뮤지컬 형태로 그걸 진행하는 거야.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야. 길 자체가 행복이란다. 삶 자체가 행복이란 뜻이야.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알고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사정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 친절해야 해. 그러니 친절해야 돼.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모두 사연이 있으므로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고 누가 연상되니?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친절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독고가 연상되지. 독고가 연상됨. 인경 그 이야기가 위로가 많이 됐어요. 희수쌤 정말 감사합니다. 희수쌤하고 통화를 하지 그지.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 하나 쓰고 그리고 이제 끝을 내든가 어떻게 하든가 생각하는데 누굴 만나니? 독고를 만나가지고 작품의 소재를 얻은 거지. 전화를 끄는 인경은 편의점 안 거리에 앉아있고 김 대표, 이 김 대표가 누구냐면 인경의 과거 동료, 인경의 과거 동료, 과거에 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사무실에서 인경에게 전화를 건다. 김 대표가 객석의 문에서 등장한다. 공간적 제약 때문에 지금 저쪽 객석문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야. 인경에게는 보이지, 인경하고 전화하는 상황이지. 인경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이야.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이고요. 인경 여보세요. 정작가 정인경인가 봐. 올해도 다 갔네. 연말인데 잘 지내나 궁금해서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그죠?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야.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거고요. 작년 연말에는 안 궁금하셨어요? 자, 비꼬면서 하는 소리야. 작년에는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못했지. 벌써 2년이다. 이제 핫 좀 풀렸어? 그러면 과거에 이 김 대표가 과거에 인경을 화나게 했던 일이 있었나 봐. 화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 짐작할 수 있고. 그러다 김 대표가요. 아주 능청스럽게 넘기고 있습니다. 용건이 뭔데요? 딱 거두절미하고 할 말만 하라고. 대표님이 어디 용건 없이 전화하는 사람인가? 하여튼 알았어. 정작가 각색 하나 해봐. 내가 소설 판권 하나 산 게 있거든. 각색이요? 됐어요. 하면 딱 자르는 거잖아. 그지? 아마 이 김 대표라는 사람은 이 인경의 글쓰기 실력은, 각색하는 실력은 인정하나 봐. 그러니까 각색해보라고 그러는 거지. 일단 한번 읽어봐. 술술 읽히고 재밌어. 안녕? 안 읽을게요. 읽으면 하고 싶을 것 같았어. 오랜만에 연락해 제안하는 거다. 이러면 서운하지. 대표님, 사실 저 절필할지도 몰라요. 절필은 글 쓰는 걸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제 작품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작가로서 마지막 작품은 자신의 작품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야. 아, 정민경, 너 배우도 은퇴한다. 작가도 때려치운다. 옛날에 배우였네. 그죠? 배우 인경의 과거 직업이요. 인경의 과거 직업이 배우였어. 때려치운다. 너 진짜 대학로 뜰 거야? 더 이상 20대 배역은 어렵지 않겠냐며 자발적 은퇴를 강요하신 게 누구신데요? 아, 이것 때문에 서운했구나. 차갑게 대한 이유가 이게 여기에 있네. 그러니까 각색하라니까. 작가로서의 능력은 높이 차는 거야. 배우보다 작가가 낫다고 생각한 거야. 됐다고요. 지금 4개월째 틀어박혀 마지막 작품 구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똘똘한 것 좀 나왔어? 궁금해하는 거야. 혹시 엉뚱한 공상만 하고 있는 것 아니니? 구상 다 끝났거든요. 쓰기만 하면 된다고요. 엉뚱한 공상만 하고 있는 것 아니니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구상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 그지? 자, 공상이라는 말에 발끈한 거야.
그래, 그럼 한번 읊어봐. 미리 틀면 부정타요. 됐습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김 대표 넝구렁이 같아요. 뭐길래 이래? 정 작가 말해봐. 괜찮으면 자기 거 먼저 할게. 자, 인경의 작품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작품에 관심이 있음. 그게 자 뱉은 말과는 다르게 사실 아직 구상이 다 끝나지 않아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야. 있긴 있어. 그냥 내가 말한 각색 그거 하자. 편의점을 보면 편의점 이야기예요. 급한 마음에 둘러대는 건데 뭐 틀린 말도 아니야. 급한 마음에 둘러대는 건데 요거 편의점 얘기예요. 그러면 독고와의 대화에서 독고와 대화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지, 그지? 편의점, 인경, 독고를 관찰한다. 독고, 인경이 훔쳐보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인경, 무대는 편의점이에요. 온갖 인간들이 드나드는 편의점. 주인공은 편의점의 밤을 지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야간 알바고 독고지 그지. 독고를 관찰하며 적석에서 독고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야간 알바는 중년 사내인데 자신의 가게를 몰라요. 알코올성 치매가 왔거든요. 손님들은 이 중년 사내의 정체를 자기들끼리 추리하죠. 근데 손님들이라고 하지만 인경만 지금 나오는 거지. 인경만 추리하고 있지. 독고를 보면서 명태자에서 심지어 외계인까지. 야, 외계인은 지나치지. 좀 그런데 이 사내는 손님들에게 낯선 상품을 추천하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사내가 추천하는 상품을 사고 나면 고민이 해결되는 거죠. 심야식당이잖아. 이거 심야식당이라고 아니? 일본 작품. 고민 들어주는 그런 거.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고민 들어주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야. 편의점이라고요. 발끈하게 누가 뭐래? 이 이야기는 이 주인공 야간 알바의 정체를 알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요게 심야식당과 차이점이야. 심야식당과 차이점이고요. 사내의 가구가 해상 장면으로 교차하며 등장할 거고 그 편의점에서 일해야만 하는 이유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내는 그 편의점에서 밤새 기다려요. 무언가를 자, 이게 독고가 얻게 될 깨달음. 김 대표 물건 들어오는 거 기다리겠지. 재밌게 했냐. 야, 그거지. 야, 편의점 알바가 뭘 기다리겠냐? 물건 들어오는 거 기다리겠지. 좀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길 기다리는 늦은 밤에 오는 단골 손님과 누구지? 경만. 이야기도 나누고 중간중간 참참참도 하면서 요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길 기다리며 이거 독고가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 얻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 참참참 게임도 해? 누구나 참참참 한다면 그 참참참 게임을 생각하는 거야. 놀이인 줄 아는 거지. 있어요. 일종의 패키지.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독고의 유머를 김 대표에게 그대로 써먹는 거야. 괜찮은데 그거 간접 광고를 딸 수 있겠어. 와,
야, 제작자로서의 김 대표의 접근이지, 그지? 맞아요. 아, 그리고 여자 작가도 나와요. 이게 누구겠니? 인경이겠지, 그지? 밤마다 와서 이 야간 알바한테 말을 붙여요. 미스터리 하니까 작가의 호기심이라고 할까? 인경이 독고에게 갖고 있는 호기심이지, 그지? 그건 너지. 바로 딱 알아차리잖아, 김 대표가. 나의 탁자에 앉는다. 아니거든요. 여자 작가는 처음에 이 편의점을 되게 싫어해요. 좋아하는 물건도 거의 없고, 새벽에 끼니 때우러 먼데 갈 수 없으니까 불편해서 가는 거죠. 요거 인경이 사실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올웨이즈 되게 싫어해. 근데 가까우니까 그냥 가는 거야. 정민경, 인경아, 왜요? 나랑 그거 하자. 딱 보니까 나랑 그거 하자. 엄청 좋을 것 같은 거야.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은 거야. 작품이 마음에 든 거야. 작품이 마음에 든 거야. 마음에 들었음. 왜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김대표가 쉽게 제안하니까 약간 수상한 거야. 다섯내 머릿속에서 그거 내년에 올리자. 그거 내 마지막 작품이 아니야. 그 작품 올리면 다음 것도 온다. 자, 이거는 성공할 것을 확신하는 거야. 이 작품 올리면 성공할 것이라는 걸 그 심을 확신하는 거야. 안경 진짜 퉁명스럽게 응? 뭐죠? 나 진짜 벼랑 끝인데 대표님이 너무 쉽게 받아서 이상하거든요. 자신의 상황을 지금 솔직하게 표현하고요. 내일 제목만 써서 가져와. 원래 계약서 써야 글도 써지는 거야. 자, 그러면 굉장히 어떤 성격이야? 적극적 성격이지, 그지? 적극적 성격이고, 김 대표님, 왜? 고마워요, 진심. 내가 바보냐? 이거 괜찮아. 내 목소리에서 간절함도 느껴지고, 잘 쓸 것 같아. 나 원래 잘 썼습니다. 자, 객석의 문으로 가면, 아까 무대에 등장할 때 객석 문으로 왔잖아, 그치? 무대에서 이제 퇴장합니다. 칭찬하기는 하기가 무섭다. 그래서 제목이 뭐야? 제목이요. 그래, 작품 제목. 편의점인데 아주 불편한.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 요게 이제 인경이 자기 작품에 붙인 제목이자 이 전체 희곡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지, 그지? 암전 음악이고요. 아, 여기까지고요. 희곡은 무대 상연이 목적인 거야. 그래서 제약이 되게 많아. 그리고 현재화해서 표현하는 거야. 현재화 잊지 마. 서술자 있다 없다? 없다. 없이 뭘로? 인물의 행동과 대사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갈등의 시작, 갈등은 있어요. 소설하고 똑같은 게 갈등은 있어요. 시작과 심화 그리고 해소 과정은 요거는요 서사문학, 소설가의 공통점이야. 소설가 공통점인데 서술사가 없는 거 소설가의 차이점이지. 그럼 어떻게 진행돼? 대사하고 행동으로 이런 것들로 해설, 지시문, 아까 동작 지시문 있었지. 무대 어떻게 꾸밀 것인지 무대 지시문 있었지. 그리고 대사는요.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말. 서로 주고받는 말이고 독백은요. 혼자 하는 말이지. 혼자. 방백은 관객만 듣는 것으로 설정하는 거지. 자, 메타픽션은요. 불편한 편의점. 허구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불편한 편의점에서 픽션적 요소는 인경이 등장인물이지, 그지? 극 중에서 자신의 극 작업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인경이 극 속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극을 쓰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객에게 이 이야기가 실제 아니에요.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야. 메타픽션은 허구에 대해 이런 뜻으로 이 인간이 글을 쓰는 글로 통해서 이 작품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요, 희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 주는 거야. 자, 우리 다시 앞으로 가자. 184쪽요. 희곡이지. 희곡이 뭐라고요? 연극의 대본.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자, 교훈적. 어떤 교훈을 받았니? 행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행복이에요.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이 중요해요. 이거지. 공간과 일을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 친숙한 공간이지. 편의점 얼마나 친숙한 공간이. 그 공간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제목이 역설적이지. 불편한 편의점, 그지? 그래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뒤로 갈게요. 195쪽이에요. 공간은 야간의 편의점이야. 누군가 한 번쯤 이용해 본 익숙한 공간이고 힘든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 각자의 고달픈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나오고요. 누구나 겪을 법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공간이야. 여기서 이런 것들은 독자가요. 작품에 더 몰입, 공감하게 만들고요. 등장인물들이 편의점에 상품을 얻거나 사고 나면 고민이 해결되는데 선숙은요. 삼각김밥 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지. 아들 갖다 주라고. 상품에 담긴 의미는 아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지, 그지? 경마는요, 옥수수차하고 초콜릿이지. 옥수수차는 술을 끊게 하고, 초콜릿은 딸들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술 대신 옥수수차를 마시고 딸들 위해 초콜릿을 구입합니다. 인경은 참 세트지, 그지? 독고에 대한 경계를 풀고, 독고의 이야기를 듣는 계기가 되고요. 독고를 주인공으로 한 자신만의 작품을 직접 쓰게 됩니다. 불편한 편의점에 나타난 글갈래의 특성은 극갈래는요. 연극, 영화, 방송극 같은 공연하기 위한 거, 예술을 목적으로 한 문학 양식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보여주지 뭐가 없다. 서술자가 없다. 대표적인 갈래가 희곡하고 시나리오야. 불편한 편의점은 편의점에 드나드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지는 작품이야. 자, 편의점직은 선숙하고 손님들 경만 인경과의 독고의 대화가 나오지. 그러면서 고민이 해결됩니다. 자, 불편한 편의점에서 살펴본 구성과 유기성 맥락인데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문제는 극중에서 해결하지, 그지? 작은 동네에 있는 야간 편의점은 힘든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으로 누구나 겪을 법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거의 중간에 인경이 노래를 부르지. 밥 딜런의 노래를 부르지, 그지? 삽입하고 초콜릿, 참참참 세트 등의 소품을 활용하여 그거의 재미와 사실감을 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 평소 편의점을 이용하여 한 적이 있었던 일, 마주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독자는 작품을 수행하면서 주제, 공간과 이루를 통한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또 다른 문제 풀고, OX도 풀고, 고생하셨습니다.